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렵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피부가 따가워서 옷에 닿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약을 발라도 쉽게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피부 질환 중에서도 피부가 따끔거리는 원인과 치료법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피부 따끔거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피부가 따끔거려 보지 않은 사람은 피부 따끔거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피부 따끔거리는 것은 바늘로 찌르듯이 또는 칼로 이렇게 짝 재듯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아리고 쓰라린 이런 현상과 유사한 건데요. 피부 따끔거림은 그냥 피부의 통증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따끔거린다, 쓰라리다, 이건 유사한데요. 따끔거리는 것은 쓰라린 것도 조금 더 심한 겁니다. 오줌 넣을 때 따끔거리는 사람도 있죠. 소변 볼 때 쓰라리는 사람도 있죠. 피부도 쓰라리고 따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왔는데 얼굴만 따갑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검사해 보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환자는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분명히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폐주피모라고 그래서 피부의 질환들은 폐와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장육부의 폐와 연관되는 것이 피부와 많이 연관되는데 폐 그러면 우리가 뭐야 기침 재채기 가래 끓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피부와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보면 폐가 이상이 잘 나타나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 얘기를 할 때는 꼭 폐를 한의학에서는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부 장기 이상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피부 그러면 피부에 바른다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한의학의 아주 특징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달라요.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의 통증이라든지 모든 통증, 몸에 나는 통증은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 경고의 의미인데 뻐근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파요. 이러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뻐근하게 아파요. 어깨가 뻐근하게 아파요. 머리가 뻐근해요. 허리가 뻐근하고 은근히 좋지 않아요. 은근히 아프다. 뻐근하다. 이건 뭐예요? 병이 깊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깊이 들은 거예요. 병이 깊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폐신비간신입니다. 폐심비간 이렇게 깊어지는데요. 따끔따끔하다. 여기 폐 쪽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뻐근하다, 은근하다. 간하고 콩파 쪽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깊이. 물도 깊은 곳에 뭐가 떨어지면 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얕은 곳에는 쨍 그러죠. 얕은 곳에는 똑같아요. 사람의 통증도 어디의 통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증이 두통이도 마찬가지고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고 가슴의 통증도 마찬가지고 허리의 통증도 마찬가지고 배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따끔따끔하다. 이거는 병이 폐 쪽으로 있는 거예요. 얕은 것이라고 쉬우냐? 아니에요. 폐는 금이에요. 쇠금을 줍니다. 금이라는 건 뭐예요? 칼이에요. 칼, 꼬챙이, 뾰족한 걸 찌르면 어때요? 따끔하죠.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으로 아프다는 사람은 은비라고 그래요. 은비가 뭐냐면 아프긴 아픈데 괴로운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뻐근하게 은근하게 꾀병처럼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콩팥과 관련된 이런 뻐근함, 은근함 이런 통증은 뻐근하게 허리가 응치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아픈데 원인이 안 나와요. 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뭐냐면 물을 쳐줘야 돼요. 물을 쳐줘야 돼요. 진액을. 지금 내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진액. 물이 부족해서 아픈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해지느냐? 많이 써먹은 거예요. 노동으로 많이 써먹을 수도 있죠. 밤에 잠 안 자고 밤새워서 일하는 것도 써먹는 거예요. 성생활을 과다하는 것도 써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써먹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픈 것은 이렇게 깊은 곳에 오는 병인데 이것은 진액이 부족돼서 오는 거예요.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지럽다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또 진액의 통로인 뒷목 뻣뻣하면서 어지럽다. 이게 일로 가면 눈까지 오죠. 눈이 뻑뻑하다. 왜? 진액이 모자르니까. 진액이면 한 곳만 모자르나요? 뼈골만 진액이 없나요? 눈에도 진액이 없죠. 뇌수가 부족하니까 귀가 온다.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따끔따끔해요. 이게 오늘 이제 연관되는 오늘 병의 이 주제인데 이 따끔따끔한 것은 폐와 연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화예요. 불. 불에 대면 어때요? 쓰라리죠. 따끔따끔하죠. 타는 듯하죠. 그 표현이 똑같아요. 타는 듯 아프다. 요 목부터 명치까지 타는 듯하대요. 머리가 아픈데 따끔따끔 아프대. 뻐개지듯이 아프대.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님이 해야겠습니다. 도끼를 이렇게 짜게듯이 아프대. 그런 환자가 왔어요. 실제로. 그 열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열담이라는데 아무리 두통이 와서 검사를 하고 뭐 무슨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환자는 죽으려고 그래. 그냥 너무 아파서. 열담이에요. 열담인데요. 열담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열이라는 건 화예요. 근데 담음이래요. 담음이 뭐냐? 담음이요. 십병구담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는 다 담음에서 와요. 담음이 있으면요. 통증만 나타나지 않아요. 소변도 시원찮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통 환자는
머리가 뻐개질 듯이 아픈 게 10년 됐는데 이걸 못 고쳐. 그동안에 계속 진통제 먹고 뭐 별짓을 다 했더라고. 안 해본 짓이 없어. 근데 열담에 대한 약을 딱 쓰니까 치료가 되더라고. 욱신거림.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눈이 욱신욱신해야 돼요. 눈이 빠질 것 같으면서 욱신해야 돼요. 욱신거리는데 빠질 것 같대요. 대장 승격이라는 침을 놓으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욱신 통증은 어깨가 욱신거리든지 어깨가 욱신거리다고 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장 승격이라는 침을 놓는데 눈이 욱신거리고 빠질 것 같다 그래도 욱신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통증이.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는 내가 병이 들었어. 이거를 좀 치료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 진통제를 쓴다. 물론 써야 되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검사상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방 치료받아야지. 한의학에는 분명히 이론이 있거든. 어떻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본다든지 얼굴 색깔을 본다든지 나타난 주변 여건을 본다든지 맥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딱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되는 것을 이것 때문에 경고등이 왔구나. 경고 증상이 왔구나. 통증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둘러 빠질 듯이 아프다. 어깨가 둘러 빠질 듯이 아프다. 허리가 둘러 빠질 듯이 아프다. 찌릿찌릿하다. 전기 오듯 찌릿찌릿하다. 소변 보는데 찌릿해대요. 그냥 죽는데요. 이게 임병이라 그래요. 임병. 임병이 뭔지 아세요? 임질이 아니에요. 임병이라고 해서 임질로 생각하는데 임병은 그게 아니에요. 소변을 오래 참거나 분노가 심하거나 담음이 있거나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요.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의 특징이 소변이 시원찮고 소변 볼 때 찌릿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불에 댄 듯 그 소변 나오는 데가 불에 댄 듯 화끈화끈해돼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서 이 허벅지로 해서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요. 예,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 이것도 화통이에요. 이것도 화예요. 화인데 이제 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까 내가 열담이라고 그랬죠. 예, 담화라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고 통증의 양상을 치료해야 치료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진통제 써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근본 치료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피부가 따끔거리는 게 얼굴만 따끔따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따끔따끔하다. 대개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의 바르고 틀림없고 깨끗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뭐예요?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근데 어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볶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상이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 쪽으로 따끔거려요. 얼굴병은 다 위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딱 속이 아프면서 얼굴이 따끔따끔해요. 속이 어떻게 아프냐? 쑤시듯이 아파요. 이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서 얼굴에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 따끔거리는 건 화잖아요. 진행이 말라드니까 거칠거칠해져요. 그러면서 허옇게 일어나요. 세수하고 나면 허옇게 일어나요. 비듬같이. 따끔따끔거리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돼요. 전신이 따끔거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 곳에 발등에 그랬다가 이게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얼굴만 그랬다가 못 고치면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위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따끔따끔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옥죄는 듯 따끔따끔거린다. 찢어지는 것 같다. 대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뭐야? 역류성 식도염이 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죠. 역류성 식도염은 뭐 병명은 좋아요. 원인을 찾아야죠. 위장이 따끔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치료법이. 한 가지로 진통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야. 다 달라요. 참 대단한 거예요. 혀가 따끔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따끔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따끔거린다. 여기가 따끔따끔 가슴이 따끔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따끔거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따끔거리는 건 화예요. 화인데 이 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화를 직접 꺼줄 수도 있고 물을 쳐서 불을 꺼줄 수도 있어요. 진액을 치는 거죠. 신경성 위장병. 선천적으로 코가 뾰족하고 상순이 뾰족하고 얼굴이 붉고 이렇게 돌출형인 사람들이 화에 의해서 따끔거리는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이 살이 통통하게 있는 것보다도 얼굴이 각이 지고 살이 없는 사람들이 화에 의해서 따끔따끔거리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상이 작은 사람보다도 두상이 큰 사람이 또 화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천적인 체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 체질이라서 소음인 소양인 뭐 태음인 태양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엄청 많은 체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마다 원인이 다르게 치료법이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위풍증이라는 게 뭐냐면 위의 풍증인데 위의 풍증의 특징이 얼굴이 병이 와요. 위장은 얼굴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이 풍이라면 대개 반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반쪽이 따끔거린다든지 건조해다든지 이런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위풍증이에요. 위풍증의 특징은 보여 조금씩. 그리고 위장과 연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피부 따끔거림을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침 치료로는 소장전격, 위승환격, 심환격을 쓰는데요. 위승환격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있죠. 분명히 가스 장구고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들고 다시 뛰어 들어와가지고 또 가스 장구나 보고 이래요.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잘 때 시계를 꺼놓고 잔대. 이런 사람은 위승환격을 써야지 따끔거리는 게 낫습니다. 소장전격은 생리통 같은 게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 소장전격을 써서 따끔거림을 치료해 줍니다. 심환격이라는 것은 얼굴이 붉은 사람들, 코끝이 뾰족한 사람들, 눈이 동그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경향이 있어요. 심한격이라는 걸 써서 피부 따끔거림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화를 직접 꺼주는 처방으로는 화담, 청화탕, 이진탕, 조자빵, 담화방, 조자빵, 승마위풍탕. 요거는 이제 위풍이죠. 위풍증, 얼굴 쪽으로 풍이 오는 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환자도 엄청 많습니다. 왜? 화는 위로 가니까 얼굴 따끔거리는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안 낫거든요. 원인이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한 방에 올 수밖에 없어요. 신수를 돋궈요. 물을 돋궈서 불을 끄는 거예요. 용미지왕탕, 장원강탕. 중기를 돋궈요. 가운데서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보증익탕 같은 걸 써서 따끔거림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보증익탕의 변방인 조증익탕 같은 걸 써서 치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부가 따끔거리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과 가려운 것은 원인이 다른 걸까요? 네, 원인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따끔거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가려움증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따끔거리다 그게 못해서 나중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토피가 생기면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나는데요. 이 따가운 증상을 잡아주면 아토피가 개선이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창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창증이라는 것은 아토피 질환 중에서도 좀 심한 겁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진물 나는 거죠. 생선 이렇게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물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진물 나는 것은 일종의 창이라고 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이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도 이게 심해지면 진물이 납니다. 근데 따끔거리는데 진물이 나는 경우와 안 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치료법이. 그래서 창증이라고 해서 창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면 진물 나는 것도 치료되고 따끔거리는 것도 치료돼서 아토피가 잘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리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로 우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박사님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피부 따끔거림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코가 길게 생겼어요. 남자가 코가 길다는 것은 기가 허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얼굴이 각이 졌는데 길게 각이 졌어요. 각이 졌는데 좀 길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각진 것도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진 사람이 있고 긴 네모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길게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코가 길다는 것은 기가 부족되기 쉽고 늘씬하게 생겼죠. 이렇다는 것은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가 허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됐는데도 이게 잘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평생 고생을 한 건데요. 바늘로 찌른 듯한 이런 따끔따끔거림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시골 가서 공기 좋은 데가 있으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견딜만 한데 서울만 올라오면 더욱 따끔거리고 괴롭다고 했으며 사회생활 할 때 너무 긁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당히 신경 쓰는 일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 괜찮고 다시 올라와서 직장에 다니면 또 그러고 이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대변을 볼 때 곱이 낀 것 같은 이런 대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환자는 이 곱이 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런지 알았답니다. 근데 저는 병의 원인을 찾으려니까 생긴 모습이 기가 허하니까 이분은 기가 부족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혹시 대변에 곱 같은 게 끼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렇죠. 곱이 낀다는 건 뭐냐면 대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변에 코 같은 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오래되었고 또 대변이 시원찮아서 한번 화장실 가면 30분에서 1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남편이 화장실에 먼저 가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또 치질 기운이 있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항문이 빠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처럼 과식을 조금 하면 신물이 오르고 누우면 팔이 없고 탈진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밥만 먹으면 너무나 졸려서 어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하프 마라톤을 한대요. 그러니까 몸은 가벼운 거예요. 운동 좋아하고요. 평생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병이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원한 겁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고 잇몸이 좋지 않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이런 통증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렇게 병이 오래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생긴 모습에서 병에 오래된 것은 생긴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분이 코가 길고 늘씬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기가 부족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가 부족돼서 내상에 의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대변 볼 때 곱이 낀다는 거. 이것은 바로 내상 발반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내상 발반이라는 게 뭐냐면 내상에 의해서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내상 발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태가 따끔거리는 형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뻘겋게 그러면서 가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중기가 부족된 체질이고 대변에 이상이 있는 걸 보고 내상에 의해서 병이 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부가 하얀 것, 땀이 많이 나는 것, 그다음에 식후 졸리다는 것, 또 잠도 잘 안 오고 추위를 많이 타고 추위를 싫어한다는 것, 대변 보고 나면 항문이 약간 빠지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분에게는 뇌의 원기를 길러서 내상을 치료하고 원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조중 이끼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한약을 한제 들고 나서부터 상당히 좋은 효과 반응이 나타났는데 10에서 1 정도만 남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거의 다 치료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병이 그렇게 치료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워낙 괴로웠었는데 확 좋아지니까 다 낫는 것 같이 느끼지만 병의 뿌리는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더 투여하였고 이 약을 투여하면서 점점 식후에 졸린 현상이라든지 대변에 곡 같은 거 끼는 거라든지 항문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좋아지면서 피부 따끔거림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대변 이상을 보고 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네. 이 내상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내상 또는 외감 이렇게 한의학적인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내상이라는 것은 속에 병이 있어서 이런 피부병이 왔다 이런 뜻이고 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외감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떠한 기운,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런 외부의 기운에 상해서 병이 왔을 경우에는 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외감에 의해서도 피부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풍한서습조화입니다. 풍한서습조화. 이 외감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피부병이 올 수도 있고
내상에 의해서 피부병이 올 수도 있는데 이분은 대변에 곱이 낀다든지 항문이 빠지는 현상이라든지 추위를 많이 타는 현상이라든지 식후에 졸리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것은 내상의 연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이런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속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것이 위장 위염일 수도 있고 위하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장에 이상이 와서 병이 왔다. 이것을 내상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피부와 폐와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을 상통관계로 봅니다. 상통관계라는 것은 병을 주고받는 관계다. 폐와 대장이. 근데 폐와 대장은 상통관계인데 실제로 폐와 대장은 피부 속으로 밀려 들어간 외배엽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발생 과정이 같으므로 몸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따라서 독소 있는 음식을 먹거나 독소 있는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독소를 배출하려는 작용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 피부병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양상이 따끔거릴 수도 있고 그냥 가려울 수도 있고 또 창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내상에 의해서 온 피부병으로 보고 치료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상을 치료하고 원기를 돋워서 피부 따끔거림을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습니다. 갸름한 형은 좀 이쁘다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그런 형으로 생겼어요. 키는 아담하더라고요. 150으로. 처음에 발등이 따끔거리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발등이 따끔거리는 것을 치료했으면 간단했는데 발등에 따끔거리는 것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온몸으로 차츰차츰 퍼져 나간 겁니다. 병이 깊어진 거죠. 허리와 등이 담이 걸리고 등으로 올라가면서 온몸이 따끔거리고 혀가 쓰고 예민하고 등 쪽이 결리면서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입맛이 쓴 것도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입맛이 쓰다 또는 맵다, 짜다 이렇게 입맛에 대해서 다양하게 환자들이 표현하는데 입맛은 몸의 전신 건강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강 상태를 얘기해 주는 하나의 표시인데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몸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 입이 쓴 것은 심장의 화 또는 간담에 열이 쌓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장의 화에 의해서 병이 오거나 간담에 열이 쌓여서 여러 가지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현상이 입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입이 쓰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처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소양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간담의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몸의 열을 조절하는 소양경이 안 좋으면 옆구리 담이 걸리면서 등이 아프고 목 옆에 멍울이 생기거나 열이 오르내리는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열 조절이 안 되니까 피부에 따끔거림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소양의 열을 조절해주는 심화를 돕는 소양경의 열을 조절하고 심화를 돕는 소시오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연고를 바르거나 겉을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몸 안의 원인을 발견을 해서 처방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대개 병이 오래된 경우는 몸 안의 내부의 이상에 의해서 겉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10년 이상 오랫동안 앓은 병인데 피부 따끔거리는 것을 앓은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연세도 많고 병도 오래됐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빠른 효과가 났어요. 한제를 드시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이 10에서 7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약이라는 것은 진통제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항생제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자연 생약으로 몸의 상태를 좋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심장의 화나 간담의 열을 꺼줘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천천히 날 수가 있는데 이분은 한제 들고 나서 10에서 7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효과가 난 겁니다. 2제를 드시면서 훨씬 더 좋아졌고 차츰차츰 좋아져서 전신 따끔거림이 그렇게 오래 됐었는데 많이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겉에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랫동안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몸 안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따끔거림의 원인과 치료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 상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톡톡 시청자의 건강고민 도착해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이다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7살 남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새치가 있었는데요. 이젠 처음 보는 사람마다 물어볼 정도로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염색을 시켜주자니 어렸을 때부터 독한 염색을 많이 하면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고민이 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은 기가 부족해서 흰머리가 나는 거라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새치가 심한 자녀분의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초등학생인데 새치가 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많죠. 요즘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요, 선천적인 요인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여성이 건강하고 남성이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야 건강한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식 농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엄마가 건강치 못한 상황에서 어쩌다 임신이 됐다. 이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또 아기 아빠가 건강치 않은 상태에서 허리도 아프고 맨날 피곤하고 땀 많이 흘리고 소화도 안 되고 남성이 소화가 안 되는 건 큰 병입니다. 또 설사를 자주 하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다 임신이 됐다. 이러면 건강한 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자식 농사는 차원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할 때 보면 씨앗을 좋은 것을 고르고 또 밭을 좋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줘야 논농사, 밭농사가 잘 됩니다. 또 씨앗을 심은 다음에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퇴비도 주고 잡초도 뽑고 이러는데 자식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 임신됐어요. 또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결혼합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자도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흰머리가 빨리 나는, 새치가 빨리 나는 이러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능하면 계절도 여름에는 아기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퇴비를 주고 잘 갖고 오야 아기가 잘 자랄 텐데, 그래서 건강한 아기가 나올 텐데, 임신 중에 한약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약과 양약을 구별을 못해요. 한약이라는 건 퇴비예요. 풀뿌리 나물 뿌리예요. 그게 부작용이 날 리가 없고, 한의사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 됐을 때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세 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임신 4개월, 임신 5개월에 어떤 약을 쓰고,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또 임신 중에 10달 내내 써도 아주 아기가 좋게 나온다는 이러한 약들이 많습니다. 또 임신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약을 쓰는데 녹용을 넣어서 쓰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용은 안태의 성약으로 되어 있어요. 안태라는 것은 태아를 든든하게 하고 자궁을 좋게 해서 건강한 아기가 나오게 하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한의사에 딱 써 있습니다. 의사를 안 믿으면 안 되죠.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스트레스, 또 너무 비만인 상황, 엄마 아빠가 너무 비만인 경우는 아기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모발을 남성의 경우에는 콩팥의 영화로 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혈의 영화로 봅니다. 콩팥의 영화라는 것은 바로 남자의 근본이 약해서 흰머리가 빨리 난다는 거예요. 또 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근본인 자궁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흰머리가 빨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치가 나는 것은 사실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내 몸이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가 50이 넘어가서는 많이 하얘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새치가 많다는 것은 50대라는 거예요.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체질에 맞는 그런 한약을 써서 몸 상태를 좋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네. 스트레스도 새치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분명히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새치가 났다 그러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에 맞는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겠죠.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서 한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 식사를 많이 들면 여성이든지 남성이든 다 근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도 좋은 생활의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한방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청소년 새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피부 따끔거림의 원인과 치료법, 시청자의 고민 사연까지 함께 풀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